안녕하세요. 이제 드디어 네 번째 놀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행복한 시니어 만들기 놀이카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우리 이제 오늘은 내 안에 내가 힐링되는 프로그램, 나를 알아가고 상대방도 알아주고 하는 프로그램의 놀이 방법 같이 나눠보기로 해요. 놀이 방법과 놀이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어떻게 직면을 해서 이분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같이 나누는지에 대한 놀이를 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익혀가야 합니다. 그래서 놀이에는 방법과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종 이러한 매체를 가지고 놀이를 시도하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자연스러운 게임을 가지고 또 놀이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율동이나 체조를 통해서도 우리가 시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감정일기 쓰기도, 또 나의 자서전 쓰기, 또 그림 그리기, 이러한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놀이를 시도할 건데요. 우선은 이제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놀이 방법, 상대방의 제일 먼저 뭐였냐면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 상대방의 이야기 들어주기, 상대방의 이야기 우리가 같이 공감해주기, 상대방의 이야기 나누어주기, 그리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놓기, 그 다음에 몸으로 표현하기, 그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끌어안아주기, 사랑해주기, 이런 표현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이었고요. 그 다음번에 내 안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흐르는 감정의 흐름을 우리가 이제 서로 쉐어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슬픔, 고통, 그 다음에 즐거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해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드라마 플레이로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인관계 항상 어떻게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대화할 때 그분들하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 건지에 대한 우리가 놀이를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놀이를 하려면 기본적인 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상황 카드, 또 감정 카드, 그 다음에 보드게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감정 컨트롤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이제 배울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커뮤니케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했을 때 이야기 나누기 게임이 있습니다. 우선 이야기 나누기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선 알아차림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나누는 방법을 우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차림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신체의 소리, 그 다음에 음악 소리, 그리고 무엇인가를 봤을 때 사물에서 오는 인지의 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차려야 되는가를 한번 이제 시도를 해볼 텐데요. 먼저 두 사람이 앉아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시도를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먼저 자기의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표시하면서 알아차리게 나눠주는 방법이 있고, 또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 사람이 다시 그대로 재현하는 방법의 알아차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사람이 이야기 나누기에 대해서 알아차림 방법을 순서대로 한번 해보면, 잠깐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차림 연습을 할 때는요, 두 분이 서로 지그시 눈을 감도록 해요. 그리고 몸으로 무엇이 느껴지는지, 생각으로 무엇이 느껴지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들하고 시간의 텀을 조금 가져야 됩니다. 저처럼 지금 놀이치료를 할 때 놀이치료 시작해요 하면서 제가 지금 많이 굳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감각, 근육을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놀이 한번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일단 딱 주눅이 들어요.
딱 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먼저 푸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웃어요, 손뼉 치세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숨쉬기 운동을 해요. 우리 수영장 갔을 때 숨쉬기 하죠. 숨을 그냥 물속에 탁 집어넣으면 숨이 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고 숨쉬기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 숨쉬기는 박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 박자 놀이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숨쉬기 하고 이런 것들의 변화 과정을 우리 스스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매 순간의 몸의 변화 상태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몸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표현해 보세요 하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지금 체조를 하니까 내가 근육이 좀 풀리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율동을 하니까 내 몸이 점점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서 날아다니고 싶어. 이렇게 이제 내가 무엇함을 느껴요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함을 느껴보세요 라고 저희가 이제 같이 시도를 해요. 그 다음에는 밖에서 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소리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악기를 가져가서 소리의 여러 가지 형태를 흔들어 봐요. 그리고 눈을 감고 소리 알아맞추기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무슨 소리가 들리죠? 근데 소리 안 들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동작은 타치 동작으로 해요. 어디에 감각이 느껴지나요? 이쪽 감각이 느껴지나요? 그리고 손을 한번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요? 라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소리가 들리면 나는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어쩔 때 어떠한 상황을 재현했을 때 이 소리가 들려요 하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아차림의 소리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몸으로 돌아오세요. 몸으로 돌아오시고 다시 내 몸이 무엇을 말하는지 몸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몸이 어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몸의 상태를 느껴보세요. 어디가 가려운지, 어디가 아픈지, 또 숨을 쉬고 있는지 그런 몸의 움직임과 변화 과정을 그려보세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나는 신체가 나에게 무엇을 말해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현하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을 알아맞추는 거예요. 내가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났다가 없어지는 건지 무엇이 일어났다 없어지는지 그것을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 속에 그냥 저희가 빠지지 마시고 그냥 생각을 알아맞혀 보세요. 그러면 생각을 한참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기뻐지고 표현 방법이 막 나오거든요.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게끔 그냥 스쳐가는 생각을 말해보세요. 스쳐가는 느낌을 말해보세요.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또한 새로운 생각이 탁탁탁탁 들어올 때 그런 생각이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또 그런 생각을 빨리 없애는데 무슨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이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차려보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들어왔던 매 순간의 촉감을 그대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눈을 떠보세요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죠? 나의 눈에 지금 처음에 들어오는 게 뭐죠? 그 보여지는 것들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건지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사물을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나의 방 안에는요 누가 있어요. 나의 방 안에는요 인형이 있어요. 나의 방 안에는요 TV가 있어요. 나의 방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상황에 바로 첫 번째 들어왔던 생각들을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눈을 감아 보세요 하고 눈을 감기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은지 한번 느껴보세요 하고 나의 욕구를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아까 보여줬었던 거는
나의 방에 인형이 있어요. 나의 방에 뭐 가족 사진이 있어요. 이런 게 보여졌어요. 그런데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어떠한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족 사진을 보고 눈을 감고 있었더니 갑자기 울고 싶어져요. 갑자기 어디론가 가고 싶어져요. 하는 그런 느낌을 말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생각, 감정, 신체 알아차림입니다. 생각, 감정, 신체 알아차림이에요. 두 사람이 먼저 마주 나와서 옆에 마주 쓰세요. 그리고 먼저 한 분이 말을 시작을 계속 하세요. 그리고 한 분은요, 이 말을 하는 방식으로 계속 끊이지 않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이 먼저 1번, 2번을 정하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신체 감각, 생각이 무엇을 말하는지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껴졌던 부분들을 신체는 어떻게 느꼈어? 감각은 어떻게 느꼈어? 생각은 어떻게 느꼈어를 계속 표현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몸이 쉼을 쉬고 그리고 몸의 변화를 내가 감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 순간에 느껴졌던 몸의 감정 변화, 신체가 다 틀리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할 필요가 없어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 그 자체를 계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감정에서 몸이 말하는 욕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또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둘이서 실시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4명이 한 그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4명이 한 그룹이 돼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니까 이런 느낌이 드셨군요. 라고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에 감정 표현할 때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면 그런 감정 표현할 때는요 저도 그랬는데요 이럴 때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럴 때는요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공감만 해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표현한 표현의 방법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충고하거나 어드밴스하거나 지시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이 그 감정을 표현해내지 못하고 그분은 평생에 그런 감정으로 살아와서 이러한 행동들의 지시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 아파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정을 그분들이 표현해낼 때 그냥 읽고 그러셨군요. 네, 되게 힘들었겠네요. 아니면 참 기뻤겠네요. 라고 표현을 그냥 해주시고 그 감정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너무 감정 표현에 익숙하다 보면 어쩔 땐 참 잘해야지 하고 긴장되는 게 있어요. 잘해야지. 이 사람을 내가 많이 읽어줘야지. 많이 해줘야지. 라는 해줘야지라는 어떤 오버가 시작이 되면요 저의 감정이 굳어지고 상대방도 굳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추럴한 감정으로 그냥 읽도록 그렇게 도와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감정을 표현할 때 굉장히 긴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긴장되었을 때 내 몸이 뭐라고 말하죠? 라고 한번 물어는 봐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이걸 잘해야 하는 그런 이제 중압감이 들다 보니까 내가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팔에 힘이 들어가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깨에 힘 빼세요. 저희가 이제 한약방 같은 데 가서 침을 맞거나 우리가 이제 어디 이제 카이로프랙터한테 가면 힘 빼세요 하죠. 근육을 긴장이 된 것을 이완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그냥 릴렉스하게 표현하세요. 눈을 감으세요. 그냥 웃어보세요. 한번 울어보세요. 소리 내어보세요. 이렇게 저희가 감정을 풀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요. 이제 상대방이 지나온 과거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한다거나 할 때 스토리텔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을요 그대로 읽고 그대로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역할 바꾸기로 그대로 다시 역할을 바꿔서 그 사람이 했었던 감정 표현을 내가 대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역할을 바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제3자의 위치에서 내가 하는 모션을 가지고 자기가 일어나는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역할 바꾸기를 했었을 때 어떤 감정이 들으셨어요? 하고 다시 이제 우리가 이야기 나누기 스토리텔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또 두 분이 마주 앉아서 눈을 감게 하세요. 그리고 추억에 남는 일을 그려보게 하세요. 그리고 행복했던 그런 추억을 한 가지씩 떠올리게 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기억이든지 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슴에 담아두지 않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추억 속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우리는 옛날에 놀았던 추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장면이 보입니까? 어떤 삶들이 내 앞에 펼쳐지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당신은 그 속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어떠한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리고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하고 이야기를 옆에서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나의 이러한 일들이 감정 속에 스쳐 지나갈 때 내가 신체에서 나의 신체는 뭐라고 말을 하죠? 하고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게 나와의 화해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를 밖으로 내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뜨시고 짝에게, 그 옆에 짝에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눈을 감고 지나온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경험이 있더라 하고 경험을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공감 대화로 이야기 나누를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제가 이 감정 표현하는 것을 저희 이제 누리강사 선생님하고 같이 표현을 할게요. 자, 이 털실공을 가지고 이 털실공이 던져서 받은 사람이 털실공을 던진 사람이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자, 제가 미셸 선생님한테 털실공을 던졌습니다. 와, 선생님 오늘 눈도 예쁘시고 코도 예쁘시고 입도 예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 눈도 예쁘시고 코도 예쁘시고 입도 예쁘시고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털실공을 던졌을 때 제가 이분에 대한 장점과 이분에 대한 감정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셸 선생님이 경청의 귀로, 존중의 마음으로, 배려의 마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다시 리액션을 해주셨거든요. 이게 보여지는 그대로 상대방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 내가 네 얘기를 잘 들었어. 그래서 나는 네가 이야기한 거를 그대로 너에게 표현해 줄게. 라는 이것이 스토리텔링, 이것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서 표현하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희가 이제 하나 되는 화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통해서 서로 기쁨을 나누는 거, 그것을 한번 율동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지, 자, 지금부터 제가 우리 미셸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뼉을 칩시다. 여럿이 다 같이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손뼉을 칩시다. 웃읍시다. 하하하. 웃시다. 이이이. 하하하. 이이이. 아,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하나 되는 그런 율동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어린아이 중심으로 들어가고 우리가 소리 지르고 웃고 울고 했을 때 감정이 하나 되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 네, 하나가 네. 되었습니다. 하나 됐어요. 자, 근데 선생님, 네.
저희가 손뼉치고 그다음에 울읍시다, 웃읍시다 했었을 때 선생님은 어느 대목이 제일 내 안에서 이렇게 흥이 났든지 아니면 뭐가 이렇게 에너지 영향이 들어왔나요? 웃읍시다 행복하게 그 대목이 제일 흥이 났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은 웃읍시다 하하하 이 대목이 너무 좋았대요. 이게 본래 선생님 모습입니다. 우리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봐도요, 울고 싶을 때는 별로 안 우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뻤을 때 너무 크게 잘 웃고 매일매일 많이 웃으세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울고 싶을 때 울으세요 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려요. 왜냐면 겉으로 표현되지는 웃읍시다는 많이 웃을 수 있지만 울고 싶을 때의 감정을 속이는 부분이 그 안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울읍시다에도 많이 하거든요. 이제는 한번 선생님한테 웃읍시다 빼고 울읍시다만 한번 해볼까요? 손뼉을 칩시다. 나같이 다같이 피아노 소리에 맞춰서 손뼉을 칩시다. 울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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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재미가 있어요. 자, 우리 선생님 물어볼게요. 아까는 웃읍시다 울읍시다 했을 때 선생님 웃는 게 너무 좋으셨대요. 근데 선생님 지금은 울읍시다라만 하니까 어떠세요? 눈물이 핑 돌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세요? 지금은 또 속이 편안해졌어요. 와. 이번에도 편안해졌어요. 와, 이렇게 가슴에 담아있는 어려움 울음으로 신나게 표현해 보니까 속이 편안해지셨대요. 우리 지도자 여러분들, 우리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극과 극 반대의 표현을 시도해 보는 거, 이거 참으로 괜찮거든요.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나를 발견하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 들으셨죠? 그런데 내 안에 나는 누구인가를 알으려면 내 안에 흐르는 감정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어떤 감정이 흐르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그런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의 감정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대표적인 감정으로는 행복한 감정, 화난 감정, 두려운 감정, 그리고 슬픈 감정, 그리고 우울한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쓰여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표현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감정 표현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한번 실시를 할게요. 자, 이건 무슨 감정이에요? 자신감이 없는 감정. 우리 선생님 표현 너무 잘하시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 이건 무슨 감정? 여러분들 느끼셨죠? 가슴이 아프대요. 가슴이 아픈 감정. 이것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자, 이건 무슨 감정일까요? 막 분하고 억울해서 막 치가 떨리는 감정. 우리 살다가 많이 느끼죠. 이런 감정 못 하세요. 왜? 많이 억압돼서 눌러만 있기 때문에. 이 감정이 끌어올릴 수 있도록 치 떨리는 감정 표현해 주시게 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슨 감정이세요? 우와, 프라우드한 감정, 자랑스러운 감정. 여러분들 자식 자랑하면 팔불출, 남편 자랑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랬지만 아닙니다. 자랑해 주세요. 자, 이건 무슨 감정이세요? 조심스러운 감정.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조심스러운 감정 표현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감정들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감정 카드를 뽑아서 자기가 이 감정을 표현해 내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미셸 선생님이 자신감이 없는 카드를 뽑으셨을 때
이렇게 자신감 어깨가 탁 내려가고 고개가 외로 이렇게 딱 구부러졌잖아요. 자,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인생 살면서 자신감이 없을 때가 있었나요? 많았죠. 어떨 때 제일 자신감이 없어요? 앞에 나가서 뭔가를 발표를 한다든가 앞으로 나가서 뭔가를 할 때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 그때는 왜 자신감이 없었나요? 목소리까지 지금 수그러 들어갔는데. 자신이 없다 보니 제가 어린 시절 공부를 안 하고 놀러만 다녀서 학교 꼴등을 했거든요. 여러분, 학교 다니는 시절에 놀러만 다녔대요. 네. 그리고 공부를 안 해서 지금도 앞에 나가서 서서 어떤 거를 스피킹을 하든지 어떤 것을 발표할 때는 자신감이 없으시대요. 네. 그러면 제일 잘하는 게 있겠네요. 어렸을 때 공부 안 하고 놀러만 다녔기 때문에 제일 잘하시는 것도 있겠네요. 그럴 때, 자, 이게 자랑스럽다. 아까 할 때 막 이러셨거든요. 자, 네.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이셨나요? 많은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기분이 업되고 함께 어울려서 노래하는 것을 최고로 좋아했습니다. 그거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감이 없었을 때 공부를 꼴찌했기 때문에 고개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자신감이 있었을 때 놀 때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제일 자랑스럽고 자신감이 넘칠 때는 놀 때. 놀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노래를 시도할 때는 자랑스럽고 자신감이 넘쳤대요. 그때가 제일 자랑스럽대. 우리 인생의 과정에서요, 이러한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슴이 아픈 부분, 가슴이 아플 때 아까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자, 선생님, 가슴이 아픈 적이 있었나요? 있었죠. 제가 비즈니스를 할 때 정말 어려웠던 부분과 그 디프레스가 왔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에서 이끌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때 가슴 아픈 부분을 재현을 시킨다는 거 그분들한테 고통일 수도 있는데, 이 고통, 비즈니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우면서 디프레션이 왔었을 때 그 험한 것들을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자, 가슴 아픈 거를 표현하고 나니까 좀 어떠세요? 좀 후련해졌어요. 와, 후련해지셨대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부분도 끄집어서 표현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이. 그래서 그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해방감을 느끼고 후련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것이 놀이합니다. 치가 떨리는 감정. 이거를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자, 선생님 사시면서 네. 치가 떨리는 감정을 가지신 적이 있었군요. 있었죠. 자, 어떨 때 이런 느낌이 들어오셨나요?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주위에서 내가 아닌 어떤 거를 나에게 나를 뭐라고 메모를 했을 때 그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치가 떨렸습니다. 와,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음. 뒤집어 씌웠을 때, 이유 없이 공격했을 때, 그때 치가 많이 떨렸군요. 치가 떨리고 너무 분했죠. 아, 그러면 그때 어떻게 이러한 치가 떨리고 분하고 억울한 감정이 들어왔었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 순간을 있는 그대로 내 인내를 내려놓고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와,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 가슴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두뇌의 인지 기능으로 생각을 바꾸는 거, 이거 대단한 훈련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셀 선생님을 옆에서 참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봐왔는데요. 정말 공격당했을 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것 또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면의 근력이 생겨가지고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셨대요. 근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면서 어떤 운동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거 참 어려웠는데 선생님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생각을 바꾸셨나요?
아침에 저는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과 함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단하신 겁니다. 자연과 함께 호흡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더니 감정이 어땠어요? 많이 다운이 되면서 저에게 자연이 주는 그 행복, 그 자연이 주는 생각, 둘만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저를 지금의 인내를 키워준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는 너는 가장 귀한 존재다 라고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너는 치 떨리고 분함, 억울함을 네가 갖지 마라. 그리고 자연과 함께 토해내라. 내가 만든 동산에서 너는 자유롭게 뛰어라 하고 이제 만드셨는데 우리 미셸 선생님이 그걸 아침에 매일같이 호흡하시면서 자연과 대화하시면서 그런 것들 나누셨네요. 자,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자연과 호흡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을 이제 아시겠네요. 네, 제가 요즘에서야 너무나도 그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미셸 선생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미셸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존재라고 저는 고백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노년기에 마지막에 희망을 우리가 부여해 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요. 가장 귀한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잖아요. 그게 이제 대인 관계력이에요. 근데 그 대인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는 너나 할 거 없이 모름지기 뭘 한다 그랬어요? 충고와 지적질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진실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하고 사랑이라는 전제를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거든요. 그거는 뭐예요? 공포조성이에요. 그거를 직면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직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요 마음 자세 카드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해요. 마음 자세 카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카드를 쭉 나열해주세요. 그리고 한 장을 뽑게 하세요. 그러면 자기가 뽑은 자기 마음 자세 카드를 한번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셸 선생님은 아까 뽑았는데 유머를 뽑으셨어요. 유머가 굉장히 특殊하세요. 그래서 아마 당신한테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유머란 뭔가 한번 볼까요? 자, 유머란 재미있고 익살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웃게 하여 주변 분위기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가치로운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많이 웃으시잖아요. 손뼉을 칩시다 할 때 맨 처음에 많이 웃는 거를 하셨어요. 그리고 웃는 거를 참 즐겨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웃음으로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는 거, 이게 유머예요. 그렇죠? 그리고 유머는 또한 스스로 어떤 일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펼쳐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잠시 어떤 일을 놓아놓고 마음의 여유를 가져다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새롭고 창의적인 생각을 가져오는 것이 유머랍니다. 아까 마음에 치가 떨리고 분함, 억울함이 들어왔었을 때 자연을 보면서 호흡하고 자연과 대화하고 그리고 잠시 여유로움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역할에 그러한 이미지 형성을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가져오는 창의를 개발하는 선생님이 바로 유머러우신 선생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유머 감각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봅시다. 굉장히 우리 미셸 선생님이 유머러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행복을 주거든요. 자, 선생님은 어디 가서 이렇게 유머의 기질을 발휘하시나요? 주로 동네 사우나입니다. 네, 사우나요. 네. 미용실도 있는데 사우나군요. 네, 제가 사우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사우나에서 동호회가 열릴 정도로 우와. 인기가 많답니다. 와,
어떻게 인기를 그렇게 아. 얻으시나요? 있는 그대로 제가 삶을 사우나에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 웃음 보따리를 열심히 제가 네. 너무 행복하지요. 와, 미셸 선생님은 되게 솔직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요, 싸우라는 그런 장소가 되게 내추럴한 것이잖아요.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는 대화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대화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진심 어린 공감적인 대화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니까 유머러스하고, 또 사람들이 안 오시면 보고 싶다 하죠? 말도 못하지요. 그래서 아.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날은 아주 바쁘답니다. 두 번씩. 이야기 보따리만 가져가시기에 바쁜가요? 또 다른 것도 있나요?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제가 자연에서 나온 나물과 우와. 또 제가 또 잘 만들 수 있는 네. 또 뭐 베이글 빵이 있습니다. 와. 도시락까지 싸서 가야 되니 제 몸도 분주하고 기쁨을 가득 안고 그분들하고 일주일 동안 얘기 보따리를 풀고 옵니다. 이야, 바로 그겁니다. 우리 안에 진실된 대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머는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 어르신들 안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야기 보따리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뭘 가져간다 그랬어요? 산에 가서 나물 뜯고 백을빵 만들고, 그때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지요. 너무 행복, 그분들과 같이 또 다른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네. 그 공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다 기쁨의 영양소를 가지고 가는 그 장소, 행복하지 않을 수 없죠. 여러분들, 우리가 유머를 노인들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대로 읽어주고 그분들에게 유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시간을 주고 말할 대상, 말할 시간, 말할 기회, 이런 것들을 주시고 저희는 잘 듣고, 저희는 어떻게 해요? 손뼉을 칩시다. 여러분 다 같이 웃어봅시다. 노래만 해주면 그분들의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토해낼 수 있고, 또 마지막까지의 생이 매일매일 기쁜 유머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저희가 그분들에게 같이 손잡고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상황들을 우리가 바로바로 직시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때 상황을 인지 못해서 그때 억압으로 눌러놓고 그리고 흘러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그림을 본다든지 어떠한 상황이 재현이 되면 갑자기 우리 안에서 나도 모르는 복받치는 감정이 흐르고, 나도 모르는 화가 나는 감정을 일으킬 수 있고, 나도 모르는 기쁨의 감정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우리 무의식이라는 곳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그 무의식의 창고를 열고 거기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나와 똑같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우리는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표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무의식의 상자를 열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의 것들을 재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누기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가 그림 상황 카드로 재현할 수 있거든요. 그림 상황 카드에는 우리의 생활 자체 하나하나가 그림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현의 카드인데 우리가 그 많은 소재를 다 갖고 만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제한되어져 있는 그림에 대한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놀이를 해요. 그러면 우선 우리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그림 상황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어떤 것을 하나 선택을 하셨는지 보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노인들, 어르신들 상황 카드를 보이시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자기한테 맞는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 그림을 뽑으셨어요. 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지금
5명의 사람이 있고요. 한 마리의 고양이가 있는데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 그림 카드는 한 가족이 모여있는 카드라고 보여진대요. 선생님, 이게 한 가족인 것 같죠? 네. 선생님이 보여지는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카드를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지금 아빠가 몹시 화가 나 계시는데, 엄마는 너무 당황하고 계시고, 아이들은 아빠가 화난 그 모습에 울고 지금 이 아이들이 마음 둘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고 저희가 각각 보여지는 그림의 모습이 다릅니다. 지금 아빠는 화가 나고 엄마는 당황이 되고 아이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런 한 가정의 모습으로 우리 선생님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화가 난 것이 초점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냥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가 다 같이 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 다릅니다. 저는 이 그림을 딱 봤을 때요. 아빠가 엄마한테 화를 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한테 분해서 달려들어요. 선생님이 보여줬었던 엄마의 모습은 주눅이 들었는데요. 저는 엄마가 아빠한테 화가 나서 같이 달려드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 밑에서 아빠에게 두려워서 떨면서 참으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모습이 저는 제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선생님은 아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빠가 화가 났고요를 중심을 두었고요. 저는 이 아빠한테 매달려 있는 어린아이 모습에 중심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카드를 가져도 이 중심의 목적이 다 틀려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선생님은 자랄 때 아빠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엄청 많으셨습니다. 아빠가 화를 낸 모습이 많았대요. 그때 어머니께서 어땠어요? 어머니는 항상 조용히 계시는 입장이셨고 아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칠까봐 항상 아버지가 분노가 끝날 때까지 그냥 조용히 계셨던 거 기억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면서 아빠의 화난 모습과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누그러뜨리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매우 마음이 아픕니다. 예전 어린 시절을 보는 제 어린 과정인 그런 느낌이 들어옵니다. 누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지금 엄마가 참고 인내했던 엄마의 모습, 네.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이럴 때 엄마의 가슴 아픈 모습을 엄마가 옆에 계시다면 뭐라고 말해줄까요? 왜 어머니는 그렇게 참고만 그렇게 사셨을까? 또한 어머니가 참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질 않을까? 네, 엄마 참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는 엄마한테 감사해요. 참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엄마가 계셨기 때문에 이 가정이 지탱됐고 우리가 이만큼 자랐어요. 그래서 엄마 감사해요. 그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저는 너무 그때 지면으로서는 어머니한테 감사함을 느낍니다. 와, 이번에 어머니를 만나면 감사하다고 꼭 포옹하고 네. 전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 날 기점으로 해서 한국을 나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카드를 보고요. 느끼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카드를 보면서 내 안에 가지고 숨겨졌던 저 밑바닥에 있는 엄마 감사해요. 이젠 엄마 참지 마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그죠? 이것들이 노인들 분야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저희의 해결돼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저는 아빠의 초점을 두지 않고요. 이 어린 아이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저의 모습이에요. 제가 많은 어르신들과 이제 대화를 하시면 많은 어르신들 안에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표현해내지 못해서
두려움에 아직도 떨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눌렸던 감정, 그때에 눌렸던 공포, 힘이 없어서 가정이 깨질까봐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 헌신돼야 되었다는 나의 헌신에 대한 책임감, 그런 것들이 지금도 많이 눌려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내가 억압되어 있었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등에 져야 됐었던 책임감, 이런 것들 끄집어내서 책임감을 풀어버리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돼요. 이것이 바로 놀이입니다. 이것이 노인기의 모든 한을 풀고 가장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상처를 털어내고 다시 날개 달라 날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에덴의 동산, 천국의 소망의 집으로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어떤 매트리얼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재현을 했어요. 마음 자세 카드, 그림 상황 카드, 감정 카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어른들과 이제 같이 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이 감정을 우리가 누르고 감정을 토해내는 방법의 놀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법의 통 이야기 나누기예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 보면 이렇게 휴지통이 있을 거예요. 휴지통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불쾌한 감정, 슬픈 감정, 어려웠던 감정,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휴지통에 이 통, 나의 감정을 집어넣는 이 통을 내가 가장 예쁘게 한번 꾸며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휴지통에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이제 이렇게 컬러로 붙이세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감정 이 통에다가 이쁘게 나의 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법의 통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제목을 붙이세요. 슬픈 감정 들어가기, 기쁜 감정 들어가기, 또 어려웠던 감정 들어가기, 이렇게 제목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통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스티커를 갖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한번 붙여볼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그림 카드도 붙일 수 있고 사진도 붙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스티커를 이용해서 자기가 자기 나름의 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붙여보세요. 붙이면 여러 가지 모양의 이제 다양한 이 컬러의 통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의 통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만든 이 통을 보면서 무엇인가 느낄 거예요. 여기에 뽀미가 있었네. 잠자는 물 하마가 있었네. 나는 부지런해요. 나는 참으로 대단해요. 라는 나도 모르게 내가 붙였던 어떤 이미지들이 여기 들어올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가장 무의식 안에서 생각되어졌던 것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통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감정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다 표현해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예쁘게 붙이세요. 그리고 하나의 메모지를 만들어 주세요. 메모지를 만들어서 이게 내가 오늘은 나의 슬픈 감정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슬펐던 감정을 이 안에 적어서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슬픈 감정이 많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당했던 소외당함. 그러면 이렇게 적어서 넣어보세요. 우리 자녀를 내가 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나의 최고의 기대치로 내가 자녀에게 거는 그런 사랑을 다 부었다고 생각해서 우리 자녀를 키웠는데 우리 자녀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는 두 번째, 와이프는 첫 번째, 남편은 첫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했었을 때 당하는 배신당함,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적으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리고 슬펐던 경험들이 이제 이 안에 잔뜩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쓰레기통에 내가 가장 예쁘게 만들었던 이 마법의 통 쓰레기통에 모든 걸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예쁜 마법의 통이 나의 쓰레기로 지금
전부 다 하나로 채워져 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는 이거를 하나씩 꺼내서 버리셔야 돼요. 자, 배신당함. 제가 꺼냈어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하시게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배신당했을 때 가장 슬펐었지? 생각해 보세요. 아, 남편에게 당했어. 자식에게 당했어. 어떻게 당했었지? 자식이 나를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 남편이 내 말을 더 듣지 않고 또 시부모의 말을 더 잘 듣고 내가 어렵게 자라면서 우리 남편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뒀었던 부분들 하나하나 생각해내세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세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고 얘를 어떻게 해요? 밖으로 꺼집어 내놓으세요. 또 하나 다시 또 꺼내보세요. 꺼내보시면 소외당한 느낌. 아, 그때 지들끼리만 밥 먹으러 갔어. 난 안 불렀어. 자기들끼리만 쏙싹쏙싹 했어. 나는 모르게 했어. 그리고 나중에 알고서 내가 얼마나 분했었어.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하나가 돼가지고 전화하고 놀러가고 또 따로 만나고 이런 경우들 많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왔었던 소외당함 밖으로 표현하세요. 야, 나도 그때 밥 먹으러 같이 가고 싶었는데 니네들끼리 살짝 갔지? 나 그때 너무 슬펐어. 그런데 그게 내 안에 지금 여기 상처로 남겨있더라고. 근데 그게 소외였네. 그런데 이제 그거 별로 문제되지 않아. 나 그거 버려버릴 거야.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 있었겠다. 이렇게 버려버릴래. 하고 표현하시면서 덮어놓으세요. 그리고 제가 당했던 슬픔의 감정들을 모으세요. 모으시고 이걸 어떻게 해요? 다시 태워버리든지 하고 날려보내세요. 날려보내세요. 날라가 하고 날려보내세요. 하고 불었을 때 나의 입김에 의해서 이것이 세게 날아갈 수도 있고 작게 날아갈 수도 있어요. 소외당함의 감정 어때요? 배신당했던 감정 아직도 아파요. 다시 주워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당해. 하고 날려보내세요. 그랬을 때 제가 표현하면서 선포하면서 날려보냈을 때의 감정 여러분 어떨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만든 마법의 통, 나의 쓰레기통을 한번 보세요. 마법의 통을. 야, 너 수고했어. 나의 슬픔의 감정을 네가 다 담았다가 내가 또 꺼내서 다 버릴 수 있도록 네가 그동안 나에게 예쁘게 꾸며줬었구나. 근데 내가 어떻게 꾸몄나 한번 볼까? 내가 그거 다 날려보내니까 너무 기분이 좋대. 그래, 너 이제 편안하게 자. 와, 너 너무 날려보내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나서 반가워. 새로워졌어. 야, 너 참 다 날린 거 대단해. 정말 훌륭해. 와, 진짜 부지런하게 잘 살아왔어. 이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하고 파이팅 하세요. 그러면 이 마법의 통에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색깔을 붙였던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내 안에 나를 칭찬하는 내면의 근력이고 내면의 대화이고 내가 나와의 대인관계예요. 이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응어리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반대로 기쁨의 감정을 느꼈었던 거를 또 담아놓으세요. 그리고 기쁨의 감정을 다시 꺼내서 읽어보세요. 그때는 기쁨의 감정이 어때요? 너무 좋기 때문에 아까처럼 날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간직하고 싶거나 스크랩 해놓고 싶거나 사진 찍어서 저장해 놓고 싶겠죠. 그랬을 때 나의 마법의 통에 이 아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들어볼까요? 기뻐서 내가 너무 좋아. 나도 좋아. 어쩔 수가 없네. 야, 너를 만난 건 나의 행운이야. 진짜 멋있어.
그래. 이제는 네가 조금 편안하게 쉬어도 돼. 이제는 앞으로 너의 일은 행복한 것만 남았어. 그래, 너 부지런히 진짜 잘 살아와서 지금 감정이 기쁨으로 충만한 건 너의 부지런함이야. 정말 대단해. 정말 훌륭해. 야호!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기쁨을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고 라고 찬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거. 이것이 마법의 통로리예요. 우리 안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어떤 거예요? 핑퐁이에요. 주거니 받거니. 내가 잘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전달을 잘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공이 어떻게 날아와요? 반대로 다시 날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색깔과 소리는 다 틀려요. 자, 여러분들 핑퐁 게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깔의 모양이요, 무지개 컬러예요. 우리는 다 똑같지 않잖아요. 자, 너는 블루, 너는 옐로우, 너는 그린, 너는 퍼플, 너는 오렌지.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성격의 컬러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은 또 어때요? 다 틀려요. 자,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 다 각자 틀리죠? 종소리일 수도 있고 또 벨소리일 수도 있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아침 이슬 소리도 있을 수 있고 또 벨소리도 있고 종소리일 수도 있고.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고요한 저녁의 자장가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쿵쿵쿵쿵 문 두드리는 노크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엿 사세요, 엿 사요. 두부 사세요, 두부 사세요. 새벽을 알리는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 맞추기 게임을 하면요, 이 소리 너무 잘 알아요. 이 소리 무슨 소리일까요? 바람의 소리예요. 참새 소리예요. 햇님의 소리예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각자 들리는 우리의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성 지수에 따라서 우리의 색깔과 우리의 소리는 틀려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음악 소리, 새 소리, 바람의 소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 주는 게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공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공을 이렇게 굴려서 주지요. 공을 이렇게 굴려서 줘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새소리, 이 바람소리 저 친구에게 잘 전달해 줘야지 하고 잘 이렇게 전달해서 딱 맞게끔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 소리 글쎄 무슨 소리지? 별로. 내가 이거 쟤 못 받게 한번 전달해 줘봐야지. 쟤는 바람소리, 새소리라 그랬는데 무슨 바람소리, 새소리? 그거 아니거든? 내가 너한테 잘못 전달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저거 엿장수 소리야. 이걸로 전달할래. 하고 그 친구한테 이렇게 전해줘요. 그러면 그 친구는 이거를 받으려고 애를 쓰다 못 받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얘기해요. 야, 그거 새소리, 바람소리 아니야. 엿장수 소리야. 그러면 그 친구가 이거를 어떻게 해요? 다시 받아서 돌려줘. 엿장수 소리 너 가져. 돌려줘. 다시 받아서 돌려줘. 엿장수 소리 너 가져. 그렇게 하면 다시 내 소리로 와요. 그쵸? 우리의 감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듣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소리가 그거 새소리, 바람소리 너무 아름다워. 전달해봐. 그래, 새소리, 바람소리 너무 아름답다. 네 덕분에 내가 조금 간직할게. 그리고 바람소리 한번 들어볼게. 새소리 한번 들어볼게.
고마워 하고 어떻게 해줘요? 다시 리액션을 해줘서 이렇게 받게끔 해줘요. 이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우리의 감정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핑퐁 게임은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바람소리 새소리 지나간다. 한번 들어봐. 알았어. 진짜 진짜 다시 너에게 돌려줄게. 고마워. 자, 내가 느끼는 종소리와 노크소리야. 누가 왔나봐. 우리 집에 나는 누가 오면 참으로 기뻐. 그래서 이 벨소리 종소리를 내가 좋아해. 그리고 내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소리야. 어떤 소리? 아침에 은은하게 울리는 교회 종소리야. 너무 아름다워. 한번 들어볼래? 와, 굴러오는 소리, 종소리가 멀리 퍼졌어. 너무 아름다워. 다시 들려줄게. 네가 들려주는 교회 종소리 너무 아름다웠어. 우리 계속 이 노래 해볼까? 그리고 아침마다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은은한 교회 종소리에 찬양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핑퐁 게임을 통해서 어린 시절에 새벽에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음미하면서 그때 들렸던 따뜻함의 아름다움, 부모님과 함께 했었던 어린 시절의 좋은 추억들, 그때 떠올리면서 이야기 나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이 핑퐁 게임이에요. 이것이 서로 간의 아름다움을 교환하는 그러한 놀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같이 하는 놀이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재현했었던 것처럼 저와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하는 놀이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거를 기억하시고 이 놀이 방법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그래야만 어르신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가는 내 안에 내가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5월부터는 정신건강, 노인기의 정신건강 4주 줌으로 시작해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금요일 저희 시간표를 내드릴 거거든요. 그거 보시고 잊지 마시고 참가하세요. 그리고 줌 아이디와 줌 저희가 패스워드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하시고 그 정신건강 프로그램 4주 프로그램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